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역사TV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려장입니다. 자, 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려장이 실존했던 장례 풍습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고들 있죠. 그래서 일본 일반 드라마나 여러가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옆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뉴스에서도 고려장이라는 단어를 조금 여과 없이 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고려장은 실존했을까요? 하지만 고려장에 대한 풍습은 우리 역사서인 고려사 저료를 비롯한 어떤 역사서에도 고려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고, 고려에서도 그런 장례 풍습이 있었다는 기록조차 단 한 줄도 언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1880년대 그린피스라는 미국인이 쓴 은둔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에서 고려장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국인이었던 그린피스는 당시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에 대해 전해 들은 걸 위주로 책을 썼고, 조선에는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고려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출전이나 어디서 이런 걸 들었다라는 얘기조차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죠. 즉 한마디로 출처 자체가 불분명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은둔의 나라 한국에 역사상 최초로 고려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20년대 일본인 미와 타마키가 쓴 전설의 조선과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가 1924년에 펴낸 조선 동화집에 이 고려장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인 그린피스가 쓴 고려장, 이거를 왜 일본인들은 다시 꺼내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국책 사업으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릉급 무덤들을 파서 도굴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일반 양반들이나 이런 무덤들에도 진귀한 보물이 있을 수 있으니 도굴을 일단 조선인들을 많이 동원해서 시켰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선은 유교적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굴 작업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유교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묘나 이런 게 파헤쳐졌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당시에는 조금 더 이런 반감이 훨씬 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때문에 일본이 고려장을 꺼내들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즉 한마디로 도굴 작업을 할 때 있어서 너네들은 이미 늙은 부모를 산중에다 갖다 버리는 미개한 민족인데 이런 도굴 따위를 왜 이렇게 반감을 갖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고려장을 썼다, 다시 들춰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지배적인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1920년대부터 시작된 민족 정신을 죽이기 위한 이런 발판의 하나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유교 사회라고 뭔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조선을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역할로도 고려장을 사용했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고려장이란 단어는 그린피스가 쓴 은둔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에 1880년대 먼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1920년대 일본인 미와 타마키가 쓴 전설의 조선,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집필했던 조선 동화집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피스는 어떤 이유로 또 어디서 들었길래 고려장이라는 걸 썼을까요? 근데 이거는 일단 추정을 한번 해본다면 조선이 아니라 중국의 은곡 이야기, 즉 은곡설화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큰 스토리라인을 얘기하면 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아버지를 산중에 버리고 왔는데, 그 은곡이라는 사람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가 나이 들면 그렇게 똑같이 행동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때문에 다시 뉘우쳤던 은곡이
산중에 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데리고 오는 이런 이야기가 은곡설화라고 해서 그 일본의 그 중국에 전해져 있고 남아 있는데요. 아마 그린피스는 무분별적으로 그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수집하는 와중에 이 은곡설화를 고려의 이야기로 잘못 알고, 그러니까 조선의 역사로 잘못 알고 서술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일본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모종의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추정만 있을 뿐 왜 그린피스가 고려장이란 단어를 자신의 책에 또 은둔의 나라 한국에 썼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이제 고려장이란 단어가 그 그린피스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쓴 것임을 알 수 있는 게 그 은둔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조선인들이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음식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즉, 뭐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말을 아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만 봐서 조선의 유교 사회니 뭐냐 하는 이런 조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고려장이라는 게 미국인이 쓴 책에서 먼저 나왔고 일본인이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라는 점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려장은 없었다 편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1000명이 살짝 넘었다가 살짝 떨어졌는데 이 1000명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겠죠. 이 영상을 좀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 테니까 제 영상이 재밌다기보다 내용을 조금 재밌게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혹은 제 개인 연락으로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예전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시 연락을 주신다면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이거 알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 영상에 대한 답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또 찍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제역사 TV가 그 3가지 정도의 구성으로 다시 이제 조금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주 지난 역사 이야기라고 해서 역사 프레소라고 하는 에스프레소와 역사를 좀 합친 말이긴 한데 굉장히 가장 저변에 있는 지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 역사 프레소, 그리고 금사빠 금요일 역사에 빠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에 이런 역사에서는 우리가 좀 알지 못했던 좀 재밌는 것들을 제가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역사 사자를 써서 사이다입니다. 의미가 중첩이 되죠.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와 동시에 자, 사이다는 뜻은 역사 이야기 다 들려드립니다. 이런 뜻인데 사이다가 먹으면 어떻죠? 굉장히 통쾌하죠. 이런 사이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작은 콘텐츠 영상을 올릴 텐데 뭐 제 영상을 대체적으로 보신 분들은 예상을 하실 거예요. 식민주의 역사학의 왜곡이나 또 환단고기로 인한 극단적 민족주의로서의 역사학의 왜곡 같은 것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영상을 사이다라는 콘텐츠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상도 많이 찍을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조금 더 재밌을 수 있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